네, 그러면 지금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서 우리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천준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네, 앞에 계셨는데, 네. 박찬대 원내 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원식 우리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우원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네, 그리고 박영순 의원님, 네,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네, 그리고 이동주 의원님, 네, 양경숙 의원님, 네, 강민정 의원님, 네, 네, 오셨고요. 그리고 최기상 의원님, 네,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 네, 이장섭 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주로 원내 대표단 중심으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공공운수노조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현정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해철 수석부위원장님, 네, 그리고 이승철 기획실장님, 네, 그리고 한대식 연대사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물연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주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재석 사무처장님, 네, 오남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 네, 그리고 장정훈 조직실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과정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4월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이 화물연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안전운임제의 안착 그리고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청취를 했고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생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총파업이 진행이 되었고 이 총파업 상황과 관련해서 화물연대의 목소리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입장들을 청취하고 저희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토부가 참석에 결과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파업 대응을 위해서 바쁘다, 여러 일이 많다라는 이제 말씀이셨는데 총파업 대응을 위해서 이런 직접 대화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간 정부가 좀 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그 모두 발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일 오르는 물가로 살림살이도 힘든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와 직결된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원가 비용과 최소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화주 운송업체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과 태도를 바꿔 안면 몰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는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법대로를 무한 반복할 게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4월 원내 부대표들과 함께 유류비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연대를 방문해서 화물 노동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유가의 폭등으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화물 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 연동 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화물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내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해당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순, 조호섭 의원 등을 중심으로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순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님의 화물연대 본부의 이봉주 위원장님의 말씀을 모두 발언을 이어서 듣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취재진들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간담회 시간을 가질 때 간담회 시간에서는 우리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으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속에 노동자와 민중들은 정말 살기 어렵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3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국회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를 하고 경고파업도 수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구성 핑계를 대면서 화물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았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본인의 생존권과 도로 위의 시민 안전을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간담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 책임 있게 나와서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원포인트 원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게 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42만 화물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물연대 본부는 화물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산업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참아오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안전원님 일몰 폐지와 확대에 긍정적이던 국토부는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안전원님 일몰 시간이 다가오고 또 제도가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지금까지 수수방관했고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파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되면서 안전완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 국토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지도부들께서 화물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원님 일몰을 폐지하고 확대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서 안전원님 일몰이 폐지되고 그 후 안전원님 확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가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함께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에 큰 이견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큰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안전원님 일몰 폐지를 위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협조를 위해서 저희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저 아래쪽으로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뒤에 일렬로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쪽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철 실장님도 올라와서 같이 좀 앉아주시면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안 나옵니다. 네네. 우리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오신 분들이 가급적 가운데 쪽으로 좀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 가운데 쪽으로 좀 서주시고 유수진 방송님 조금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좀 서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전면을 봐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구호는 따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우리 화물연대의 총파업 도입 배경을 비롯한 총파업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쭉 먼저 말씀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저희 그 참석하신 그 대표단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의견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오늘 간담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간담회 자료가 우리 기자분들께서 다 전달이 된 상태인가요? 아직은 전달이 안 된 상태죠. 그러시면 저희 원내기획실에서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지금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를 보셔야 기사 내용이 충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복사해서 취재진들에게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파업 도입 배경부터 요구사항 그리고 민주당에게 바라는 요구사항까지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폭등과 원가 비용 상승에 따른 화물 노동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화됐다는 점입니다. 작년 6월에 경유가 평균이 1,374원이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이 경유가가 2,02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47.6%, 거의 50%에 달하는 유류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운송료의 30% 이상이 유류비로 나가게 되는 화물 노동자 특성상 이런 유류비 폭등은 직접적인 생계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텐데요. 이 요소수도 리터당 900원 수준의 평균이 지금은 1.9배 오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물가 비용과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톤 우리가 트럭이라고 부르는 화물 자동차 중에 가장 큰 트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큰 트럭이 한 달에 10,000km 가까이 되는 운행을 합니다. 기존 유리 사용량은 3,500리터를 넘어가고요. 기존에도 약 373만 원, 400만 원 수준에 달하던 유류비가 66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유류비로 추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가 지출되는 유류비는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의 월 소득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 노동자 평균 월 수입이 약 342만 원 수준인데 이렇게 유류비가 지출이 되면 사실상 운행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동을 안 거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류세와 함께 연동되어서 유가보조금이 삭감되는 형식이고, 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기존에 삭감되었던 유가보조금을 보충하기에도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오히려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배제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유류세 대책에서 화물 노동자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입니다. 자료 6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출범과 동시에 20년 넘게 요구해오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지속해 왔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요,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시에 법을 통과될 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을 좀 축소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몰제라는 좀 제한적인 시기를 가지고 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안전운임제의 경우에는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이 안전운임 제도가 단순히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안전운임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여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좀 증명된 바가 있고요.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안전운임 제도가 도로의 안전을 좀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과속과 과적과 과로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운임을 정하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화주들이 정하는 운임을 받아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노동 시간을 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과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도로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안전운임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운임제 운영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 2021년, 2022년 총 3년간 진행이 됐고요. 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도입 첫 해에는 좀 3개월 제도 유예 기간을 두고 도입을 했고, 둘째 해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운영이 됐고, 마지막 해에는 화주 대표위원이 제도 일몰이 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 산정에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말 효과가 증명되고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에서는 이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고요.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몰 1년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과 제도 보완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입장 제출을 좀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에는 이 일몰이 6개월 남긴 지금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6개월 남은 시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반기에 처리가 돼도 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또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운임은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매해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운임을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7월 정도에는 항상 안전운임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최되는 안전운임위원회도 항상 그 첨예한 어떤 논의로 인해서 시한을 넘겨서 고시가 됐는데 10월에 하반기에 이런 법 처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전운임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태평한 소리 혹은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제도 무력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고 화물연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은 총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그리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 그리고 이 유가 대책과 운송료 인상에 대한 점을 주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하는 화물연대 요구안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안전운임제는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포인트 원구성을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 제도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구성 직후 1호 법안으로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과 당론에 대한 약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손 놓은 사회 갈등 해결에 나서는 야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민주당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화물연대본부를 포함한 실무 협의 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직후에 좀 실무 논의를 착수해서 실제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안전한 노동 환경과 도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파업의 효과를 축소하고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원내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개회 이후에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고 을지로위원회 의원단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의 방문과 당 지도부 차원의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셨고요. 우리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과 파업에 돌입하시면서 내거신 요구 사항들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요구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취재진들을 위해서 확인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유가 보조금 제도가 현재는 유류세 연동해서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엔 정부 대책이 유류세를 깎아주는 대책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가 내려가는 것만큼 보조금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정부가 추가로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류세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에 연동하는 보조금 제도인데, 근데 이 보조금 제도도 실제로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현실적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만큼을 회복하는데도 좀 미흡한 형태의 아주 작은 금액이다. 그래서 유가 연동 보조금이 실제로 새로운 제도로 도입은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 도움은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용어를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우리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유가 연동 보조금이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가 돼야 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안이 지금 작년 1월에 이제 그 발의가 돼가지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저희 당의 조호섭 의원의 명의로 이제 법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토위 안에 국토소유위와 교통소유위가 두 개의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로 나눠져 있는데, 교통소유위원장이 그 법안의 상정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을 계속 가져온 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임을 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출신 소속의 교통 그 소유위원장이 법안 상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이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네. 네, 그 총파업 요구안 그 5번의 노동 기본권 관련해서는 네, 제가 이수진 의원이십니다. 네, 환노위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국회 그 요청하시는 두 번째 거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관련해서 산재보험의 또 취약한 부분들은 다른 특권 노동자들과 더불어서 더 챙겨볼 게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노조할 권리, 노동자를 인정받을 권리에 대한 요구신데요. 대한민국 특권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있어서 정부가 그 기준과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민주당 간담회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랑 대화하기 힘들면 사회적 대화식으로 민주당에서 오라고 하셨으니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저희들이랑 교섭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자꾸 그러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화가 나고요. 화물연대 투쟁을 더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계속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화물연대 측에서도 뭐 추가로 우리 발제는 하셨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화물연대 본부장님 말씀처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가장 의원을 많이 갖고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저는 정말 강하다면 지금의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요구안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수십 명의 화물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또 오늘은 구속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하는 저희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원식 의원님 좀 추가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을지로위원회가 2013년에 생기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에서 또 고속도로뿐 아니라 이 화물차들이 이 과적, 과로 이런 등등 과속 이런 것들이 다 이 운임제와 관련해서 이게 임금이 보전 살 만큼 잘 이렇게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고 그래서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그 화물차들의 어떤 운임제가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돼서 이걸 한 것이거든요.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문제였고 그래서 저희가 야당일 때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에 바로 이것이 진행이 돼서 2020년부터 시행된 건데 3년 동안 우선 좀 그 일몰제를 두고 해보고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업계도 다 좀 대비를 해가면서 좀 확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게 이 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아니면 이 안전운임제가 그 없어지는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나서고 또 노동부 장관도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부 장관이 외국에 나간 것을 보니까 참으로 우선은 한심한 일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불법 법대로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그 생존의 문제에 부닥쳐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파업을 더 세게 하고 또 우리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렇게만 주장을 하면 파업을 더 강화시키는 꼴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될 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은 이 사회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도 당연히 이 일은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는 일, 이런 일들을 민주당도 당연히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일을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 문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정부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그저 어느 화물연대라고 하는 이런 한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다 있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잘 인식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가는 첫 출발점을 이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그런 일로 삼아서 이미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아서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더 추가 의견 뭐 제안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주실 분들이 안 계시면 네. 이 안전운임제가 지금 강민정 의원님이십니다. 네, 시행되고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그리고 다수가 지금 이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걸로 인한 격차랄까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이게 이제 정리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연수 동지가 조금 설명드리고 자료도 좀 추가로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안전운임 제도가 특히 이번 경유가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부각된 것 중 하나가요. 안전운임 제도가 유가 연동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오피넷 기준 경유가 평균 가격이 50원 오르거나 혹은 내릴 경우에는 그 유류비를 기준으로 운임을 재산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주들 입장에서도요, 유류비에 대해서 내린 만큼 또 반영되는 운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유가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을 때 이 유류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운임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좀 증언을 했는데 이 안전운임을 적용받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이 경유가 폭등 국면에 안전운임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그나마 이게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라는 증언을 충분히 해주셨고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비조합원들의 좀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는 이유도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품목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품목인 이제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추가 지출이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개인의 순소득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 개별적인 사업장 차원에서의 쉽게 말하면 노사 합의나 그런 걸 위한 파업 또 이런 분쟁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소모도 굉장히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 제도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한테 사실상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 법제도긴 사회적 안전망이고 이것마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힘든 국면에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운임제가 없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분야는 거의 월 300만 원의 추가 유가 인상으로 인한 지출이 있다는 거는 거의 이런 분들은 거의 생계선 이하로 지금 내려가서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평균적인 상태가 왜냐하면 유가 급등이 너무 지금은 급속하게 그런 사례나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은 이미 언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언론 보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아주 세심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참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희가 통계적인 자료, 연구 자료들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지금 이제 법안에 부치우려 있기 때문에 조섭 의원하고 저하고 삭제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는 이제 품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이제 계속 법안에 발의에 담아놨는데요. 그때 법안을 준비할 때 지금 이제 2개 컨테이너 화물하고 시멘트 이렇게 딱 2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이라든가 또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다 거의 일반 화물까지 다 담아야 되는데 품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법 조항에 넣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기구를 거쳐서 시행령을 통해서 심의기구를 거쳐서 적용 품목 대상을 넣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법 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 과정을 통해서 이 법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에서 관심을 갖고 좀 입장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좀
우리가 검토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일단 드려야 차종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목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고 그것을 다 일일이 법으로 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종으로 일부 나누고 품목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차종은 1톤 차서부터 25톤 차까지 일반 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1톤 차부터 25톤 차까지 안산에서 수원을 가는데 몇 킬로, 그래서 얼마라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표를 붙여놓고, 그리고 알선 사업자들이 그 표에 맞춰서 이제 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짐을 상차를 하는데 그 짐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실기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추가 운임을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안전운임제 지금 일몰제 폐지하고 품목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송업자들이라든가 거의 종사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선 수수료 합리화도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아무리 이걸 보장을 해도 주선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지금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가는 돈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 국토교통이 하면서 지금 여당이죠. 그 당시 야당의 법안 소위위원장이 사실 법안 상정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이 안전운임제만 갖고서는 충분하게 화물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존권 보장이 다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반의 것들을 동시에 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께서 법안을 이제 상정해 주신 거는 감사할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 품목과 업종을 시행령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하고 시멘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 아까 안전이나 생존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령으로 넘긴다면 저희는 확실히 시행되고 있던 것마저 시행령이 계속 지연이 되거나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해버리면 하던 것마저도 유실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법안에 담아놓는 게 현실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방법들은 아까 우리 이봉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하고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송 원가로 해서 3년째 시장 조사를 하고 변동비와 고정비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차량들은 운행을 하는데 이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라고 발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수익률만 붙이면 바로 안전 운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담아서 하나씩 어려운 것들은 이제 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철강이나 일반 화물은 기왕에 조사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수익률만 붙이면 안전 운임제하고 똑같은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현명하게 좀 처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전운임제가 올해 연말에 일몰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선적인 요구사항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품목과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하는 그 법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시행령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은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할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홍근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서 앞에 우리 제안 주셨던 민주당의 요구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국회에 오시지
아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에 돌입을 하고 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이나 지선 패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성의 출발점은 결국은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는 마음이 저는 확고합니다. 저 뒤에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가 화물연대를 방문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5월에는 또 중소기업중앙회 가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 그때 좀 책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니까 최근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자기들의 그런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하고 내용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가령 납품단가 연동제도 결국은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이 갖는 하중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줄 거냐가 그 핵심 취지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 논리로 어떨 때는 우리가 늘 표준 임금이다 안정훈 님도 아마 초기는 그런 논의였을 때 그런 시장 논리로 그냥 알아서 맡기면 되지, 이게 이제 한쪽의 그동안 완고한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장의 상황에 국가가 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기능들은 불가피한 점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령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제는 우리 국민적인 수준과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산불이라든가 또는 지진이라든가 가뭄이 왔거나 태풍이 왔을 때에도 이제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땅에 위치에 그 생업을 그걸 예상하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왜 이 유가와 아주 밀접한 업을 왜 택해서라고 정부가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이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 얘기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검토를 할 수 있고 이 안전운임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논리적 어떤 모순 상충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시장의 그런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진짜 빚 좋게 살고 안 되게끔 국민의힘이 진짜 제대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안전운임제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개별적 업계나 노동자의 요구로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3년 정도의 한시적인 실험으로 끝낼 일도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4월에 다녀와서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좀 더 올해 연말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더 나았을 때 하는 그런 반성도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 이 유류비의 폭등으로 인해서 생존권의 위협을 심대하게 받고 있는 현장의 목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관련해서는 조금 전 우리 천준호 의원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계속 담당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시한 일몰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품목을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에서 저희는 법안이 나와 있고 이것을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게 과연 그런 이제 진정성과 의지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염려하지 마시라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법 개정이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한참 저희가 원구성 협상을 이제 진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민생의 우선적 입법으로 저희가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다가 또 어물쩡 그냥
그 기간만 일몰의 그 기한만 또 그 조금 연장하고 그냥 무마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가야지 다시 미봉책으로 기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라, 이 말씀을 분명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제가 원내 일당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입법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그건 뭐 저희도 적극 환영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 우리 TF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F에 소속될 의원님들과 우리 이원정 그 총괄국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또 을지로위원회 실무단위가 있고 또 우리 국토위 그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이 실무 협의 채널을 당장 바로 가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토교통위가 이제 잡히면은 현안 질의라든가 또는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의 장관 항의 방문이라든가 당 지도부의 총리 면담,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마침 뭐 이따가 국무조정실장이 저를 뭐 찾아온다고 하니까 당장 이 문제부터 책임 있게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특히 민주당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몰제 폐지 법안은 어쨌든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는 그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기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제도화까지 함께 책임 있게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실무협의 구성하기로 하고 기타 정부 여당에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면담 제안 그리고 요구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제안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이상으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